세계에 대한 첫 번째 골 베컴 슛골. 베컴. 지난 2002 한일 월드컵 때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구었던 축구스타 데이비드 베컴. 그가 다시 돌아와. 지난 연말 일본 동경의 한복판에 그 모습을 나타낸 데이비드 베컴. 하지만 3.3m에 달하는 거대한 전신성으로 돌아온 그는 바로 그의 미소만큼이나 달콤한 초콜릿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추적 아이디어 주인공은 맛, 달콤, 쌉싸름, 별명 사랑의 묘야. 그리고 다이어트를 원하는 일부 여성들 천적으로 둔 이것은 바로 초콜릿. 와인보다 감미롭고 아이스크림보다 달콤한 초콜릿은 그 이름만으로도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사랑받는 음식임이 분명한데 바로 이 초콜릿이 오늘의 주인공이다. 먼저 초콜릿의 기원은 고대 멕시코의 아즈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카카오씨를 갈아서 걸쭉한 음료로 만들어 먹기 시작한 것이 바로 초콜릿의 시초라 할 수 있다. 당시만 해도 초콜릿이 얼마나 귀한 음식이었는지 초콜릿을 말하기를 신의 음식이라 했고 또 그 맛은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 아즈텍의 황제 몬테수마는 하루만 무려 50잔씩 초콜릿을 마셨다나 어쨌다나. 그렇다면 이토록 귀한 아즈텍의 초콜릿이 어찌해서 전 세계로 널리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일까? 기원전 2000년경부터 시작된 초콜릿의 역사. 긴 시간의 흐름만큼이나 초콜릿의 변화도 그야말로 무쌍합니다. 자, 그런데 우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지금의 초콜릿이 있기까지 그 많은 변화의 과정 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던 결정적인 인물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 결정적인 인물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인물로 풀어보는 초콜릿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초콜릿 이야기 제1탄 에르난 코르테스. 그는 과연 초콜릿과 어떤 인연이 있었던 것일까? 스페인 정복자들의 세계 정복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16세기 초 에르난 코르테스는 아즈텍 정복에 성공을 했는데 초콜릿. 제가 또 뭐야? 뭘 저렇게 맛있게 나눠 먹는 거지? 내 허락도 없이. 그 괘씸한 것들 어딜 감히 당장 잡아와! 그래,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초콜릿입니다. 초콜릿. 귀한. 좋아. 원주민들이 아끼고 아끼던 초콜릿 음료를 단숨에 마셔버린 에르난 코르테스. 이렇게 맛있는 것을.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초콜릿이라는 것을 맛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후 아즈텍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는 카카오 열매는 물론 초콜릿을 만드는 재료들까지도 몽땅 가지고 자국으로 돌아갔는데 스페인에 도착한 코르테스는 당시 스페인의 왕 칼로스 1세에게 제일 먼저 초콜릿을 헌납했다고 한다. 폐하 맛있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초콜릿은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그중에서도 스페인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사실 150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로 네 번째 항해를 하던 도중에 에르난 코르테스보다 먼저 초콜릿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는 초콜릿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저 쓸모없는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버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훗날에 이 초콜릿을 전파한 영광의 주인공이란 타이틀을 콜럼버스는 에르난 코르테스에게 빼앗기고 만 것이죠. 빼앗겼어. 안타까워. 야, 정말 빼앗겼대. 나가. 표현을 같이 먹어. 16세기 초 이렇게 해서 아메리카의 초콜릿은 유럽까지 대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엄청나게 귀한 음식이었던 초콜릿은 스페인에서도 역시 왕족을 비롯한 상류 계급만이 맛볼 수 있었다. 어디 그뿐이랴. 당시 초콜릿에 올리고 되는 카카오 열매는 화폐로 통용되기까지 했는데 자, 그런데 이 초콜릿 음료가 지금의 딱딱한 초콜릿 모양으로 바뀌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 반 호텐이라는 사람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반 호텐은요, 이 초콜릿을 판 형태로 제작한 최초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반 호텐의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죠.
인물로 풀어보는 초콜릿 이야기 제2탄 반호텐. 그는 또 초콜릿의 역사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을까? 스페인의 왕실에서 먹기 시작한 초콜릿 음료는 곧이어 유럽의 각 나라로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그 후 19세기 초 네덜란드의 초콜릿 제조업자 반 호텐이 오랜 연구 끝에 초콜릿 제조 기술에 큰 획을 그을 업적을 남기게 된다. (1828년) 그는 드디어 카카오를 압착하는 방법으로 지방을 추출하는 것은 물론 이제 알았어. 유레카! 음료였던 초콜릿을 딱딱한 환영으로 만드는 데 성공을 거두고 19세기 산업화 바람과 함께 초콜릿은 더 이상 물에 타먹는 것이 아닌 현재와 같은 초콜릿으로 재탄생을 하게 된 것이다. 그로 인해 초콜릿은 서민들의 최고의 간식이 되었고, 그 후 영국과 스위스를 비롯한 각 나라의 대규모 제조업자들에 의해 초콜릿은 점점 발전을 해나갔던 것이다. 그리고 19세기 말 미국의 밀턴 허시에 의해 초콜릿은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에도 급기야 초콜릿이 소개되기에 이르렀다. 김미 초콜릿도 김미 초콜릿도. 그렇다. 6.25 전쟁 시 구호 물자 속에서 어렵게 맛본 초콜릿. 그것이야말로 우리나라 초콜릿 대중화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는데, 그 후 1967년 국내 상표의 초콜릿이 처음으로 등장. 드디어 한국표 초콜릿을 맛보게 된 것이다. 초콜릿이 한국 시장에서 아마 알려지게 된 거는 그 한국 전쟁 당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우리 부모님 세대가 굉장히 그 맛있지만 먹지 못하는 고급 과자였던 게 초콜릿이었는데요. 이 초콜릿이 본격 대중화 생산된 것은 1967년입니다. 일본 제과회사와 협력을 해서 만 3년 동안 꾸준한 노력 끝에 67년 크리스마스를 디데이로 잡고서 저희가 본격 대중화 초콜릿 시장을 열게 됐습니다. 이 초콜릿 시장은 한국 제과사 굉장히 큰 획기적인 큰 획을 걷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초콜릿 광고는 당대 스타들의 필수 출연 코스가 되었는데, 70, 80년대 원미경, 전영록에서부터 최고의 스타들이 너무 이뻤어요. 청춘 스타 이미연, 기억나죠? 패러디 많이 했었죠. 아우, 그리고 해외 스타들까지 초콜릿 광고는 단연 스타들의 차지였다. 저거 보고 많이 사 먹었죠. 또한 초콜릿 광고에서는 가슴 찡한 러브스토리가 빠지지 않았는데, 이는 마치 초콜릿이 사랑을 대신하는 듯한 초콜릿만의 달콤한 이미지 때문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초콜릿은 언제부터 사랑의 상징이 된 것일까? 인물로 풀어보는 초콜릿 이야기 제3탄 성 발렌타인. 먼저 현재 초콜릿을 주고받는 발렌타인데이에 시초된 로마 제국의 사제 성 발렌타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제발 당신의 아리따운 모습을 보여주시오. 시간 좀 내줘. 갈 데가 있어. 3세기경 로마 제국의 병사 로미데이, 그리고 로미데이의 피앙세 줄리데이. 두 사람은 열렬히 사랑하는 연인 사이였다. 하지만 당시 원정하는 병사의 결혼을 금지한 로마 제국의 법에 따라 그야말로 불운의 커플이 되고 말았는데, 하지만 남녀 사이란 것이 원래 장애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열렬해지는 법. 결국 두 사람은 법을 어겨서라도 결혼을 감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지 말라고 그런데 하고 싶죠. 그 문제 결혼식에 초대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로마 제국의 사제 발렌타인이었던 것이다. 결국 로미데이와 줄리데이 두 사람은 성 발렌타인의 허락하에 비밀리에 둘만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이란 없는 법. 결국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한 발렌타인 신부는 서기 270년 2월 24일 사형에 처해지고, 그 이후 성 발렌타인의 순교회를 기리기 위해 시작한 것이 오늘날의 발렌타인데이다.
되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이때부터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연인들이 사랑의 징표를 주고받는 풍습 또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아우 저 웃는 거 좋고 저가 이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렌타인데이가 생겨난 것이군요. 자, 그러고 보니까 그 역사가 벌써 2000년이 다 되어갑니다. 야, 오래됐죠. 자, 여기서 잠깐만요. 자, 이 선물. 잠깐 내놔봐. 이 남자 여자가 교환한 이 선물 속에 초콜릿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초콜릿은 없고 달랑 편지 한 통? 초콜릿 없어요? 없어요. 이 안에도 그럼 편지만 있는 건? 그렇습니다. 이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주고받는 풍습은요, 1970년대 일본에서 초콜릿 판매 비수기를 맞이해서 이 초콜릿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낸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상수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그것을 또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자, 사실 이 편지 쓰는 게 좋아. 자, 이 발렌타인데이의 원래 의미를 되짚어볼 때 초콜릿이 사랑의 뭐 징표, 뭐 사랑의 뭐 느낌, 뭐 의미 이런 거와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콜릿이 사랑의 매개체와는 뭐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는 또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증명을 해줍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초콜릿 이야기 제4탄 카사노바. 카사노바 그 유명한 기대의 바람꾼 카사노바. 그는 과연 초콜릿과 어떤 인연을 갖고 있을까? 우리가 지금 플레이보이로만 잘 알고 있는 카사노바는 사실은 18세기 이탈리아 계몽주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키가 2m에 아주 기골이 장대했고 또 그 사람은 그 과거에 그 고전이나 이런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18세기에 그 귀족들 사이에서 즐겨 먹던 음료가 초콜릿이었습니다. 그래서 액상으로 된 초콜릿을 마시면 그 사랑을 나눌 때 최음 효과도 있고 그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을 했었고요. 카사노바 또한 그 초콜릿 음료를 혼자 마시지 않고 많은 여인들과 같이 나눠 마시면서 그 달콤함으로 사랑의 묘약으로 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초콜릿은 정말로 사랑의 묘약일까? 그래서 실험을 통해 이를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 먼저 남녀 각 한 명씩을 선정. 초콜릿 시식 전과 후에 신체 변화를 살펴보기로 했다. 신체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첫 번째 검사는 혈당 검사. 초콜릿을 먹기 전 남자 실험자의 혈당 수치는 132, 여자 실험자의 혈당 수치는 92. 일단 1차 검사를 마친 두 남녀는 초콜릿을 먹은 후 30분가량의 시간이 경과하게 되는데 과연 최종 결과는? 네,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초콜릿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서도 봤다시피 초콜릿이라는 것은 사람을 갖다 끌어들이는, 남을 갖다 기분 좋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 카카오 향 자체가 우리 몸을 갖다가 편안하게 하는, 사람을 조금 흥분해가지고 상대편한테 좀 잘 보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잘 마음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게 합니다. 초콜릿 섭취 후 남자의 경우 130이었던 혈당 수치는 141로, 정상이던 감정 지수는 흥분 상태로 그 변화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여자의 경우도 결과는 마찬가지. 혈당 수치의 변화는 물론 스트레스 지수의 변화까지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는데 혈당 수치가 높아졌다는 것은 결국 감정 상태가 업되었다는 것. 좋아진 거예요? 초콜릿 사랑의 묘약임을 확인. 실험하러 오신 분들 아니에요. 자동기계 설비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초콜릿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아몬드, 땅콩의 첨가는 기본. 젤리, 허브, 심지어 위스키까지. 맛은 물론 그 모양도 가지각색인데 한마디로 이제 초콜릿에도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는 사실. 하지만 초콜릿 변신의 1등 공신하면 뭐니 해도 발렌타인데이를 빼놓을 수 없는데 그 발렌타인데이 시즌, 그러니까 2월 달하고 화이트데이 시즌인 그 3월 달, 그때가 한 평상시 매출의 한 10배 정도 이상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80%의 매출이 그 이 2달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제 똑같은 초콜릿은 거부한다. 개성 강한 신세대의 요구에 따라 초콜릿 전문점이 등장하는가 하면 정성까지 듬뿍 담긴 수제품 초콜릿까지, 그야말로 초콜릿 전성시대가 도래했는데 그 누가 초콜릿을 한낱 간식거리라 했던가. 때론 군인들의 비상식량으로
때론 운동선수들의 에너지 식품으로 그야말로 초콜릿은 과자 중에서도 으뜸이라 할 만한데 어디 그뿐이냐 초콜릿의 변신은 끝이 없다. 무너진 베를린 장벽을 재현해낼 때도 패션쇼 무대 위에서도 전 세계인의 혀를 사로잡았던 초콜릿이 이제 전 세계인의 눈까지도 사로잡고 있다. 초콜릿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초콜릿은 우리에게 인생을 이야기해준다. 초콜릿 먹을래요? 난 150만 개라도 먹을 수 있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인생은 초콜릿 상자 같은 거라셨어요. 어떤 초콜릿을 먹게 될지 모르니까요. 유명한 대사죠. 네. 아주 달콤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저녁 식사 마치신 분들 초콜릿 하나 생각나실 텐데 우리 스튜디오 안에 예. 이 단 냄새가 달콤한 냄새. 각자 지금 앞에 취향에 맞는 초콜릿 하나씩 갖고 계시는데 네. 제 앞에 있는 건 이거 패러디 초콜릿이라고 이거 보세요. 저 우리 벗겨 먹는 소시지 소시지. 그건데 이렇게 밀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게 그 노란색 초콜릿입니다. 소세지 아니에요? 예, 초콜릿이에요. 별게 다 있네요. 자, 이거 이거 보세요. 장조림. 장조림도 있어요. 네, 이 이렇습니다. 장조림 깡통 같이 장조림도 돼 있는 있고 것도 있고 이건 무슨 저 컵라면인데 네. 역시 이걸 이렇게 까면 안에는 요 분홍색 초콜릿이 아. 들어있어요. 이거는 음료 캔이에요. 캔도 있고 이게 예. 이렇게 열면 열면 안쪽에 초콜릿이 있고. 초콜릿이 초콜릿이 들어있고. 네,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재밌어요. 이건 아주 신세대 취향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창명 씨는 저는 그 박미선 씨에게 특별히 주고 싶은 저요? 초콜릿이 있습니다. 저한테? 네. 아니 오늘따라 왜 이러세요? 이름하여 네. 상장 초콜릿. 저한테요? 네, 여기 생각 상장. 안 하던 짓을. 그러니까. 네. 위 사람은 발견차나 유레카를 위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몰아치나 생활 속에 궁금증을 풀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쳤으니 이에 감사드리며 상장을 주. 이야. 그래서 여기 네. 감사합니다. 출신 있네요. 네. 뭐라고요? 소품이오니 바로 반납하세요. 정말 써 있어요. 정말 써 있어요 여기. 그래서 저는 덮으세요. PS 있어 PS. 알았어. 그럼 그렇지. 아이, 그 앞에 있는 그 바구니 있는 이거는 초콜릿인가요? 요게 그 초콜릿 덩어리예요. 덩어리. 예. 이렇게 모양이 하트로 너무 예뻐요. 예쁘죠. 예쁘죠? 예. 이렇게 이쁜데 예. 요즘에는 그 발렌타인데이 그에 프로포즈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발견차나 유레카니까 각자 개성대로 아이디어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대로 좀 이렇게 프로포즈 근사하게 하시는 분께 제가 특별한 선물 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평생 본 초콜릿 중에 최고의 초콜릿. 가장 클 텐데 이거 보세요. 이게 초콜릿이거든요. 야. 럭비공처럼 생겼지만 이게 근데 대단합니다. 초콜릿 지문이 너무 많이 묻어 있네요. 그거 어떻게 먹어요? 아니 너무 자세히 보지 마세요. 이제 음악이 흐릅니다. 따라라라라라 선정이 네. 이 초콜릿이 왜 달콤한지 아세요? 몰라요. 제가 먹던 거거든요. 진희 씨. 여성스러운 외모지만 좀 터프하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여성이 그래요. 그럼. 터프하게 대시를 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럼. 그냥 보이는 그대로 하시면 그냥 주는 거죠. 이렇게 주고. 어떻게? 그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진희 당첨. 좋아요, 좋아요. 지금 이렇게 뭐 익살맞게도 해보고 했는데 아까 저 화면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발렌타인데이 해가지고 뭐 저희 아이들도 보면은 뭐 엄마한테 아빠한테 돈 달라고 그래갖고 막 이 초콜릿 사 그러는데 아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그 발렌타인데이가 꼭 초콜릿하고 연결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요? 이게 상술에 의해서 너무 많이 돼갖고 초콜릿이 무슨 2,000원, 3,000원짜리 정도면 부담이 없는데 요즘은 몇만 원, 또 10만 원 단위도 넘는 초콜릿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로 너무 맹목적으로 낭비하고 초콜릿 주는 거에 혈안이 돼 있고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진짜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초콜릿에 너무 그렇게 돈 들이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대박 아이디어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네. 대박맨 이창명 씨. 여러분들이 그 10명 중에 네.
한 8명은 다 쓰는 예. 그런 것을 제가 찍고 왔습니다. 그럼 거의 대부분이 쓰는 우리나라 거예요? 사람 중에? 아니 전 세계 전 세계 전 세계요? 적으로. 세계인이 네. 그런 게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대단한 대박 대박입니다. 아이디어입니다. 예.